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망꾸 엑스파일 망했다의 망꾸입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사건은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 하나로서 여러분들께서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살인 사건으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망꾸 엑스파일 바로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26일 광역시 달서구 성서구 성서 지역에 살던 5명의 국민 학생들이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다 동반 실종된 사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어린이 실종 사건입니다. 원래는 아이들이 도롱뇽 알을 채집하려고 집 근처 와룡산에 올라갔다가 실종이 되었는데 사건 초기에 도롱뇽이 개구리로 잘못 알려지는 바람에 5명의 아이들은 개구리 소년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개구리 소년으로 잘못 알려진 이유가 도롱뇽 알을 구하러 나갔다가 실종되었다고 보도를 하게 되면 도롱뇽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도롱뇽에 대해 막연한 공포감을 지니고 도롱뇽을 어느 괴생명체 이런 걸로 오인을 할까봐 그 당시에는 개구리로 보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는 길에 만난 친구에게는 탄피를 주우러 간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와룡산에 있던 육군 제50보병사단 사격장에서 흘린 탄피를 주우러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대중들 사이에서는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개구리 소년 살인 사건, 혹은 간단하게 개구리 소년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식 사건명은 대구 성서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으로서 원래는 대구 성서초등학생 실종 사건이었으나 2002년 9월 26일 시신들이 발견되면서 실종 사건이 살인 암매장 사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리고 이형옥은 유괴 살인 사건과 묶어서 국내 3대 영구 미제 사건으로 칭하고 있는데 범인을 밝혀낸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유력 용의자가 특정되었었던 이형옥은 유괴 살인 사건과는 달리 밀폐되지 않은 산속에서 5명을 한꺼번에 살해한 범행 수법과 윤곽조차 잡지 못한 범인 등으로 인해 한국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이 바로 이 사건의 실종자이자 피해자들의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김종식 군, 그 다음 김영규 군, 그 다음 우철원 군, 그 다음 조호연 군, 그 다음 박찬인 군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살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91년 3월 26일은 그 당시 지방자치제가 다시 시행된 이후 최초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인 1991년 지방선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날이 임시공휴일이었죠. 아침 8시 무렵에 성서국민학교에 재학 중이던 6학년 우철원, 5학년 조호연, 4학년 김영규, 3학년 박찬인, 그리고 2학년 김종식, 또 3학년 김태룡, 이렇게 6명은 조호연 군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호연 군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던 청년은 아이들에게 노는 게 시끄러우니 나가서 놀라고 막 핀잔을 주고 이랬는데 6명 가운데 김태룡 군은 이때 집으로 아침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침을 먹은 뒤에 나중에 급히 다른 친구들을 뒤쫓아서 와룡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따라잡았지만 산에 따라갈까 하다가 위험하니까 너무 멀리 가서 놀지 말라는 부모님의 말이 생각남과 동시에 아침 먹을 시간이라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어찌 보면 이 사건의 화를 면한 유일한 생존자라고 볼 수가 있죠. 우철원 군을 비롯한 5명의 아이들은 분유깡통과 막대기를 챙겨들고 인근 와룡산으로 갔는데 조호연의 형이던 조무연은 자전거를 타고 와룡산 입구에 갔다가 아이들을 만났는데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간다는 말을 듣고 아이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와룡산 기슭 마을에 살면서 시내에 나가 파출부 일을 하는 김순남 아주머니가 9시쯤에 아이들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일찌감치 투표를 마치려고 학교 쪽으로 내려오다가 와룡산 쪽으로 올라가는 5명의 아이들과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2시간 안에 갔다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했는데요. 그쯤에 우철원 군과 같은 반 친구였던 김경렬과 이태석이 12시쯤 아이들을 와룡산 입구에서 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들은 점심 먹기 직전에 우철원 군이 아이들과 산 쪽으로 가길래 잠깐 동안 얘기를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또 다른 목격자인 와룡산 기슭에 사는 김이수 아주머니는 2시 무렵에 5명의 아이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봤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로서 같은 학교 4학년에 다니던 함승훈 군은 아이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증언을 남겼는데 와룡산 바로 밑에 군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함승원 군은 이날 동네 형들과 함께 도롱뇽 알을 찾으러 와룡산 계곡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는 형들과 혼자 떨어져서 혼자 와룡산 중턱에 있는 무덤가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산 위쪽에서 10초쯤 간격으로 날카롭고 좀 다급한 비명소리를 2차례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올라갔던 형들은 듣지 못했다고 하였고 함군은 이때가 점심 먹기 직전이었으니까 11시 30분쯤 되었을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종식 군의 어머니 허도선과 김영규 군의 어머니 최경희는 함승훈이 산에서 비명을 들었다는 11시 30분쯤에 똑같이 가슴이 좀 오그라드는 듯한 그런 묘한 위기감을 좀 느꼈다고 말을 했는데요. 그 때문에 아이들을 찾아 나섰다가 와룡산에 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돌아오면 야단이나 쳐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나 점심때가 훨씬 지나서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고 그로 인해 부모들은 6시 저녁 18시쯤부터 와룡산 주변에서 아이들을 찾다가 허탕을 치고 7시 50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와룡산에서 길을 잃었다고 보고 부모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샅샅이 산을 뒤졌지만 결국 아이들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사건 초기에 경찰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무작정 5명의 아이들이 가정불화로 가출한 것이라는 그런 좀 일방적인 수사 방향을 정하는 그런 우를 좀 범했는데요. 일단 5명의 아이들 모두 집안 사정이 뭐 부유하진 않았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화목했기 때문에 가출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데다가 애초에 5명의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부 일시에 가출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결과야 모르지만 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때 정작 본격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늦추는 계기가 되어버렸는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라도 여기서 수사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었었더라면 찾았을 가능성도 희미하게나마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당시 대통령 특별지시로 모든 경찰과 군인이 총동원되어 개구리 소년들이 실종된 와룡산 주변은 물론 뭐 전국을 이잡듯이 뒤졌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심지어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든가 뭐 아이들은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 아이들을 찾고 싶으면 뭐 어디로 찾아와라 같은 그런 장난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고요. 자기가 실종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는 장난 전화를 하며 뭐 부모를 놀리는가 하면 정신 이상 증세를 앓고 있던 어린이가 뭐 내가 개구리 소년이라고 주장하고 때를 쓰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해서 부모와 조사 중인 경찰들을 허탈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어떻게든 이 사건을 해결해보자는 의지가 강했던 덕분에 당시 어린이들이 즐겨보던 만화나 비디오 등에는 어김없이 개구리 소년과 관련된 광고가 삽입이 되었고 그 외에 방송이나 책과 또 음식 관련 광고 개구리 소년과 관련된 이야기가 끊임없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영구 미제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며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돌며 자식들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쓴 부모들의 눈물겨운 노력도 허사가 되는 듯 했는데요. 심지어 사건 발생 약 10년 후인 2001년 10월 22일에는 김종식의 아버지 김철규 씨가 아들의 실종을 술로 달래며 살던 게 화근이 돼서 간암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부모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와중에 경찰 측은 1995년과 2001년에 그 5소년의 얼굴을 가상으로 가정해낸 몽타주를 전단지에 시기까지 했지만 별다른 소식은 없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거의 사라졌던 2002년 9월 26일에 실종 11년 만에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갔던 오우근 씨에 의해서 5명의 유골이 와룡산 중턱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곳은 구 육군 54단 사격장 부지였으며 54단은 이미 1994년에 북구로 이전한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은 과거 군부대 사격장과 가까이 있어서 탄피가 많이 발견이 되었고 실제로 인근 어린이들이 탄피를 모으기 위해 와룡산에 자주 올랐다는 제보도 잇따라 일각에서는 오발탄에 의한 타살로 좀 추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은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성급한 수사를 해 빈축을 샀는데 시신 발견 신고를 받고 출동 후에 현장 보존도 하지 않고 과학수사대도 부르지 않은 채 곡괭이 등으로 땅을 파헤쳐서 현장을 훼손시키고 또한 정확한 부검도 현장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이 파헤쳐낸 유골만 봤으면서도 조난을 당했고 추위에 떨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여 좀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그 이유인즉슨 와룡산은 높이 300m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 뒷산 수준이었고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드나대던 곳이라 길을 잃어서 조난당했다는 말은 그 당시 그 주변에 살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혀 맞지 않는 논리였기 때문인데요. 또한 와룡산 인근 500m 근방에 수십여 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었고 고속도로에 지선이 통과하는 곳이라서 불빛을 보고도 마을로 못 내려왔다는 점도 좀 이상하고 게다가 한 아이의 옷 소매가 뒤로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매듭의 형태나 강도가 잘 풀리지 않도록 잘 묶인 형태로 보통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아닌 전문가나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쓰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좀 타살의 근거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난에 당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는 경찰들의 신빙성 없는 근거가 주장됨에 따라 경찰들은 유족들과 여론에게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훗날 법의학자들의 부검 결과 둔기로 맞거나 흉기에 찔려 타살된 것이라는 추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사망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고 당연히 범인도 알 수가 없었으며 범죄 도구도 불분명해서 경찰이 여러 도구를 가지고 조사를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고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2006년 3월 26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이제 와서 범인이 잡힌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으며 물론 현재로서는 진범이 잡힐 가능성도 없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의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부검 기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당시 외상흔이 있던 피해자 3명의 시신의 두개골 손상 부위를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자, 바로 이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우천원군에게서 가장 심한 외상흔이 보이는데요. 아이들 중 가장 힘이 세고 나이가 많은 맏형인 우천원군은 두개골에 찍힌 상흔만 무려 25군데나 발견이 되었는데 이는 다른 소년들보다 범인에게 더 맹렬히 저항하다가 본보기로 크게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상흔이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상처를 입은 자리에 남은 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두개골에 찍힌 디귿자 모양의 상흔들이 흐트러짐 없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이며 이는 소년이 아직 살아있을 때 생긴 외상흔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식 군은 발견 당시 왼팔이 골절되어 있었는데 종식군의 왼팔이 골절된 것은 범인이 소년들을 뒤에서 붙잡고 오른손으로 흉기를 내리쳤다는 가정하에 왼팔을 먼저 들어서 막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오른손잡이며 소년들의 좌측 두개골에 나타난 상흔들만 봐도 우측에서 위아래로 강하게 내려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영규 군의 옷소매와 단추는 찢어져 있었으며 강한 물리적 압력에 의한 것으로 매듭 역시 도망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기 위해 묶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또 다른 소년들과는 달리 박찬인 군과 조호영 군에게는 특별한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소년들이 차례로 희생되고 가장 마지막에 남아서 아마 교살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했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교살이라는 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손이나 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물체 등으로 손이나 끈 등의 물체로 목 부분을 압박해가지고 질식을 하게 만들어서 사망하게 이르는 그런 걸 교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점은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군인과 경찰, 그 밖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총동원되어 와룡산에 뒤졌는데 1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점인데요. 와룡산은 높이 300m 정도의 야산에 불과하고 산이 가파른 것도 아니라서 완만한 산인데다가 정상까지 올라가 보면 그리 높지도 않고 동네 주민들이 산책 코스로 올라가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피살된 아이들이 나중에 잠잠해지자 와룡산에 안매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었는데요. 하지만 법의학자들이나 범죄심리학자들의 분석은 아이들이 살해되고 거의 시차를 두지 않고 매장되었다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와룡산은 야산이지만 아이들이 놀러 갔다고 알려진 서남 쪽의 불미골이 아닌 당시에 존재하던 저수지에서 반대쪽 능선을 지난 세방골이라는 곳에 발견이 되었고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와룡산에서도 골이 가장 깊고 수풀이 우거진 지점이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이 살고 있던 지점에서 산 반대편까지 간 것에 대해 아이들의 부모들은 왜 아이들이 그곳까지 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역시 탐피등을 주우러 갔거나 범인이 일부러 아이들에게 탐피등이 많은 곳을 알려주겠다고 유인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다짜고짜 아이들을 외진 곳까지 끌고 갔을 것 등등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론에서도 살인이 아니라 실종과 납치 등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데다가 앞서의 증언들처럼 와룡 어린이들이 살해당하고 암매장 당할 가능성은 생각되지 않았고, 암매장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묻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에 납득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의문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바로 5명의 아이들의 사법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인이 1명이었다면 2~3명의 아이는 손으로 붙잡는다고 해도 그 사이에 1~2명은 달아나거나 반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당시의 정황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훗날 한 매체에서 이 부분을 밝히기 위해 벌인 실험에서도 어른 1명이 5명의 아이를 붙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5명은 깡통이나 작대기 등을 들고 산과 들을 매일같이 뛰어다녀서 운동신경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골 아이들이었고, 피살된 아이들 중에는 달리기 육상대에 나갈 정도로 달리기가 빠른 아이도 있었으며 태권도를 익힌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범죄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아무리 상대가 어린아이라도 5명이나 되면 범죄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축되는 면이 생긴다는 분석과, 범인이 1명이었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산에 오르거나 일시적으로 1~2명이 떨어져서 놀던 차에 아이들 중 일부를 먼저 발견하였고 순차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시를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정황을 추측하는 가설일 뿐 확신은 아니었기에 그 범행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훗날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의 유골에 드러난 타살 흔적을 바탕으로 이 범행에 사용되었던 살해 도구를 분석하는 데 주력을 했는데, 여러 공부들을 토대로 실험을 해본 결과 가장 유력한 살해 도구로 추정되는 것은 용접 후 생기는 찌꺼기나 그런 찌꺼기를 끊거나 때려서 제거하는 데 쓰이는 용접 망치로서 흔히 깡깡 망치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도구지만 공사 현장이나 공장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공구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추측이 되어지고 또 어느 부분이 밝혀지고 이 사건에 집중했던 모든 전문가들의 소견을 합해보면 범인의 수는 1명으로 와룡산 일대의 지리와 사정에 매우 밝은 사람이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꺼번에 5명의 아이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죽인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5명이 살해했고 그때 사용한 흉기는 공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접 망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다 보니까 범행에 사용한 도구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이 범행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좀 우발적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느껴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인이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정신질환의 진행자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았던 산에 수천 명의 인원이 11년 동안이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점과 성인 1명이 5명의 아이들을 한 번에든 나눠서 죽였다는 점이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았고요. 왜 범인에 대한 단서를 거의 찾지 못하였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런 계획성 범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라든지 어느 정도의 계획적이었고 범죄 행위 자체는 아마 우발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안타깝게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고 범인을 잡아도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인 수사로 범인을 꼭 잡을 수 있게 된다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5명의 아이들과 그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며 오늘 망고 엑스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